SBS가 오늘 명태균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목소리가 약간 변조해서 나왔는데 먼저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점수 받고 경선 가는데 하위 10%라서 당신은 컷오프야 제시했다 하더라고 김영선 의원이. 왜 컷오프인데 그걸 뭐 다 아는데 무슨 여사가 컷오프야. 김영선 의원과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은 없어요. 저하고 나눈 건 있고요. 김영선이 나한테 어렵다 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2번 줬어요. 근데 그거가 김영선이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더라고. 내가 그림자라서 내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1년 동안 안 갔어요. 닭을 키워서 납품했으니 나는 대통령 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여론조사를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그 모든 조사는 하고 그랬어.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를 해요. 매지 그거 다 내가 기획하고 짜고 왜 칙소리 안 하겠어요.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저 사모님하고 둘이서 내가 특강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찾아간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찾아와서 날. 자, 내용으로 보면 김갑수 선생님 지어내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소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하나하나가 구체적인데 자, 저 정도를 드러냈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를 너희들 봐라 라고 하면서 SBS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죠. 그러겠죠. 지금 자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내가 꺼내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암시적 표현이겠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해도 이 사람을 덮어주려는 거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해도 입막음 하려는 것이고 막아야 될 게 많은데 오늘 시간 내내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국가의 공조직 소위 시스템이 붕괴된 듯한 이상한 정책이나 발표나 많았죠. 조치가 많았는데 네.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짐작한 게 부인 김건희 씨가 이것저것 개입을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김건희 씨는 무슨 영 빼는 재주라고 국정의 여러 가지 대목에서 뭐 관저 수리하는데 아는 사람 써서 돈 좀 벌게 해줬다거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보다 훨씬 상위에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고 뭐 공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대표 선출의 과정이라든지 막 국가 정책이라든지 불쑥불쑥 개입한 게 무엇일까? 개입한 듯한 거죠. 네. 추정이죠. 네. 아, 뒤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머리 팽팽 돌아가는 기이한 책사가 존재해서 이 쏙닥쏙닥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니겠는가라는 지금 상당한 정도 추정을 낳고 있어갖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역술인이다, 사주명리학 좀 공부했나 이 정도 가다가 점점점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명태균 역할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 SBS 뉴스를 직접 들었는데요. 네. 무슨 생각이 나면 참 영리한 것 같다. 누가요? 명태균이? 네네.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 짜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컷오프 됐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하고 용산의 논리였어요. 컷오프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첫 얘기하는 게 컷오프 됐다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슨 공천 개입하냐라는 얘기를 딱 치고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중요한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게 뭐였냐면 이 여론조사 문제였어요. 근데 자기는 여론조사에 관여 없다고 딱 얘기 쳐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메리트가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게 예를 들면 쇼부치의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자기는 데이터 만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또 프레임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안철수가 날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찾아와요 안철수가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말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서포트만 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철수가 왜 찾아오겠습니까? 말이 좀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을 보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 이외의 것들로 얘기를 해서 당신들을 공격을 할 거야. 대신 지금은 내가 다 당신들 말하는 방식대로 다 좀 설명하고 있잖아. 다 비켜가고 있잖아. 근데 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럴 거야. 좀 그 하나의 사례가 안철수 봐. 내가 안철수 했잖아. 사진도 공개했지?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존을 위한 딜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든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근데 이제 저런 정도 얘기 나누면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확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말해서 좋을 게 없다. 이미 그 관계가 약간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네. 갑을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속 시원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한테도 잘못 배워도 안 될 것 같고, 김건희, 윤석열한테도 잘못 배워도 안 될 것 같고, 사면초가 근데 천공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천공은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언급도 안 했고, 근데 명태균 씨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양쪽이 매우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 평론하시면 정치 현장에 이제 계시니까 제가 김정욱 박사께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돈을 이제 6천만 원 빌렸습니다. 네.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예. 또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전직은 판사였고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두 번을 명태균에게 빌렸다. 그러면 그 돈이 진짜 무슨 돈이냐, 또 이 사람한테 왜 빌려야 하느냐,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빌린 거라면 수사를 해봐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자기 급여의 절반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돈을 갚아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또 자기가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 비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공천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민태균이라고 명태균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이면 서로 공증각서 써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안 썼다가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빌렸더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이제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다. 네, 얘기 순서하고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얘기 네.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시즌 2 같은 느낌을 받아요. 박근혜 탄핵 기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에 나왔어요. 광화문에 나와서 그냥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눈빛 마주치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 정말 우리가 다 개미예요. 수많은 계기들이 저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댓글로도 참여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보를 나눠서 지금 점점 세를 몰아가는 그 네. 한가운데 서 있어요. 요새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뉴스에 주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관심의 중심이 된 명태균이나 김영선 씨에 대해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 하셔서 네. 잠깐만 좀 견뎌주세요. 짧게 얘기할 테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인생관 문제인데 인생관. 네. 김영선 씨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왔고 뭐 그분이 뜻이 정치였다 그러면 3선 4선 뭐 촥 승승장구했고 재산도 보니까 등록 재산이 170억이고 뭐 여러 가지 70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PD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제 100억이 부모 건데 아주 예. 연로해서 시간은 예. 마찬가지고 예. 본인 명의로만 70억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 정도 됐고 나이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여행 다니고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인심 쓰고 진짜. 명품 소비하면서 네. 재밌는 거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돈도 수돗물 있어. 드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근데 수돗물 듣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한테 네. 그 구박받고 추한 소리 듣고 왜 그러지? 칠불사에 가고 온갖 소리 하고 폭로를 한다. 제가 오래전에 TV 토론에 나왔던 김영선 씨가 기억이 나요. 오. 나름 똘똘하게 아주 또랑또랑하게 초기에. 그래요? 토론장에서 물론 국힘 쪽스러운 발언이지만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60 넘어서 정치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삶을 저렇게 누리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차하고 결국은 이 인생 말년에 뭐 말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망신당하고 있죠 지금. 그 아주 쎄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네. 지금 박진정님께서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욕은 진관웅님은 예. 권력욕은 죽을 때까지 못 버립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이게 아니 근데 추하게 저렇게 살 필요가 권력욕이 있냐고요.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처리 안 든 거죠. 인생관의 문제인데 그냥 한없는
그 나이 70, 80이 돼도 돈을 더 벌려고 이미 돈이 많은데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덧 김영선이 세상에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만 해도 보세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속도로까지 휘어가지고 더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과가 다르니까 전 달라요, 이거는? 인간의 종류 중에 다른 종류로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전모라고 하는 고위직을 들였는데 세상이 난리가 나고 결국 매일 언론에서 떨다 그 사람 쫓겨난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고졸이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데 그땐 그랬어요. 뭐냐면 다 나름 엘리트들끼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어떤 이상 수준의 사람들끼리 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고위직도 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이상한 모래알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게다 무슨 장인이 친일파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모란 사람이 뭐냐. 고졸인데 이 세상을 꿰뚫고 있다는 거야. 네. 기가 막히게 전국을 현안을 짚어내고 정리하고 막 이래요. 네.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번 봤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우리 학교는 아니고 타 학교 문예반장 하면서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비판이라는 논문을 쓴 친구야. 와.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 네. 지금도 작가로 활동해요. 그런데 얘가 뭘로 먹고 살았냐? 처음에는 서울대 그 사회대에 들어가서 법대 들어갈 애들 과외 공부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법학 이론을 가르쳤어요. 네. 고졸이야. 지금 책도 한 20여 권 냈는데 그러니까 무학의 기이한 천재들이 세상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명태균 씨 왜? 빠지면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 쭉 흔적을 보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규적인 정치 과정을 밟아서 어떤 지위에도 올라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이한 모습인데 딱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사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데를 딱딱 짚어내면서 탁탁 던져서 그냥 홀딱 빠지게 만든 그래서 김건희도 때로는 안철수도 속아 넘어간다. 심지어 이준석이나 김종인 선생까지도 확 빠지게 만든 그런 재주꾼이 아니었겠는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는 국립대학을 학부 석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학이라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는데 마치 정치권을 완전히 꿰뚫어보는 것처럼 했다.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네. 듣고요. 와,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많이 올려주시는데 지금은 이름 잠깐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안진현님, MJ님, 네. 그리고 공장홍님이시군요. 영어로 쓰니까 잘 못 읽겠습니다. 한양진님, 여러분들 좋은 걸 고맙고요. 스픽스 99만인데 미리 100만 축하한다는 분도 계신데 일일이 소개 못 해드리겠고요. 오늘 빨리 달려야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정말로 유명한 주진우 기자라고 아시지요?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보신 분들은 영상 잠깐 들었을 텐데 취재력이 정말로 만땅입니다. 직접 명태균 씨를 만나서 7시간 녹취를 했는데 그 내용 일부가 오늘 뉴스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나는 그림자였어, 그림자. 그림자로 있어요. 몸에서 2m 벗어나는 그림자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사관과 하얀 거. 이거 파일을 아직 분리를 못했군요, 저희가. 아니, 얼굴 안 보여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여사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 거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코바나 콘텐츠예요. 네. 그 다음에 당선되니까 뭘 개방했는지 당선인 인사로 오니까 코바나 콘텐츠를 받아주고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연락 전화하고 자기 남들이 뭐 이준석이하고 뭐 어쩔 한데 아니 내가 이준석이 뭐 야단식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불사에 불러서 그날 매화는 왜 새벽에 심었어요? 우리 주지스님이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자원급제고 좋으니까 심었겠지. 그 칠불사 스님이 스님인데 얘갖고 이 막 사주 이런 거 봐주고 전화해갖고 사주 봐주나 전화해서 오는 사람들 봐주고 이래가지고 하죠. 좀 도력이 있는 분이요. 새벽 불공들이러 갔다. 그 시간에 끝났어. 예. 그 스님인데 그 앞에 구례가 라는 데 있어. 구례가 그 매화축제를 해. 그 매화축제가 하기 며칠 전이야. 그러니까 거기 묘목이 꽉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아짜방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내가 한 보름을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김영선도 오고 이준석도 오고.
자, 속에 담고 있는 걸 저렇게 이제 다 털어내는데 약간 과시욕도 있는 것 같고 저게 설마 녹취가 되지 않을까? 카메라도 이제 발 아래로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떠는 걸 보니까 약간 일반 사람들 보는 느낌하고는 좀 김갑수 선생님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 녹취하는 저는 당연히 알았겠죠. 기자가 예. 내려왔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발에 주목을 했는데. 발이 왜요? 굉장히 당당한 듯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청산유수로 말은 하지만 발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네. 본인도 이 전체 국면에서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가나 온갖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딱 던지면 지금 온 언론이 명태균 씨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중심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걱정되면서도 막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개척지는 거겠죠. 감옥을 가지 않겠어요? 무슨 죄로요? 모르든 역적. 만약에 입을 잘못 놀리면. 입을 잘못 놀리면. 끝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본인이 확신하는 것 같고 이제 저런 인터뷰를 응했다 그러면 이제 주진우 씨가 약간 좀 진보 진영 쪽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 나올 게 뻔히 아는데 저기에서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쫀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겠죠. 그리고 기획을 짜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에 자기의 내용을 줌으로써 진보 진영이 윤석열 부부나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스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발목을 보면 뭔가 이 꼰짝꼰짝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내용을 들어봐도 그래요. 코바나 컨텐츠 나는 가봤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거기 뭐하러 또 가겠어 가봤는데 이 얘기는 권력을 과시하는 겁니다만 이 계속 그 공천에서 경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아서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알았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왜 김건희 씨가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가라고 얘기를 했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핵심은.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뭐 김해 가서 뭐 경선을 하건 안 하건 컷오프가 됐건 안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시점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김해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야.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안 하면서 아까 컷오프 얘기나 경선에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김건희 씨의 경선 개입 부분을 옆으로 싹 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홍미아도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도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스님이. 나랑은 상관없어. 스님이 도력이 있어. 사주도 잘 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랑 천하람이랑 그 도력 있는 스님이랑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좀 당당하게 나와서 하신다면 저는 오케이. 하지만 여러 가지 발 모양이나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쫄린다. 쫄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저기서 저는 두 가지가 분명히 해석이 되는데 주진우를 일단 만나줬다는 사실이요. 네. 그러면 주진우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김건희는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를 용산에 전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보호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라 이런 거고. 매화나무 경우는 저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 주지스님 핑계는 저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명태균 씨가 하여튼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래면 오고 심으려면 심었던 거예요. 그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야만 됐고 심으려면 심었어요. 이게 명태균 씨의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사주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오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사주를 저렇게 잘 보는 사람이 모아놓고 칠불사에서 회동을 했는데 네.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저렇게 잘 보는 분이 네. 그러면 저 스님이 도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찾아간 겁니까? 진짜 스님이 시켰는지도 알아봐야겠지만 헛된 욕망이 만든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주명량 믿으면 안 된다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씩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신년운세 정도만 봐야지 이렇게 본인의 미래를 걸고 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요, 그 사주랑 명리도 중도의 삶을 걸어야 돼요. 네. 사주 믿고 난리치면 하늘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노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일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서로 뭐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비례를 뭐로 나눌래 몰래 공격의 소재가 뭐니? 그다음에 야, 나 그 당선돼야 되는데 나무 좀 너 나무 심으면 당선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주 명리를 보는 건 미래 삶에 대해서 내가 잘 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똑바로 살아가야 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비켜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좋은 곳에 쓰려고 하니까 언젠가 이게 터지는 거겠죠. 자, 스픽스에서 이제 제가 직접 명태균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 네. 자, 어떻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 게 있는데요. 우와. 직접 한번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한 건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정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역술인이에요? 무속인이에요? 사람들 전원 갖고 그런 식으로 방송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가시면 제가 기자들하고 나눈 거 있어요. 다 한번 보세요. 이제 저 내용은 이제 초창기에 저희들이 취재를 지켜가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 저는 이제 동의받지 않는 내용은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방송도 보고 있고 주위에서 오늘 스픽스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주진우 기자가 저 내용을 취재해서 7시간짜리를 뉴스공장을 통해서 틀겠다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많으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했지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저는 읽히는데요. 저 사람이 주진우 같은 좀 영향력 있는 사람과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명태균 씨한테 고소당하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큰 사기 잘 치는 사람, 이게 일 꾸미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하다고요? 엄청나게 디테일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디테일은. 단 하나의 목적성을 안에 두고서 나머지 디테일은 사실관계를 많이 밝혀서 약간의 그러니까 팔다리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심장이나 몸통은 지켜내는 그런 기술을 아마 분명히 발휘했을 텐데 그러면 저 안에서 지켜야 될 디테일은 드러내는 디테일은 이제 많은 게 나오겠지만 지켜야 될 몸통은 뭐냐? 김건희 공천 개입 안 했다라는 걸 자기가 고수함으로 해서 적어도 용산 권력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민감하니까 김정욱 박사님 대답 잘 하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여기가 무슨 검찰 조사실도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 아는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침에 검찰에서 명태균 대표의 집에 직접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영상이 MBC를 통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야, 저거 누가 촬영했는지 압니까? 압수수색한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경남 MBC 대단합니다. 요즘 MKTK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댓글로도, 댓글이 아니고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걸 어쨌든 입수를 했는지 촬영했는지. 경남 MBC에서 직접 촬영? 경남 MBC가 직접 촬영했는지 촬영한 것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걸 단독으로 경남 MBC가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한. 집안이 허해요? 거의 텅 비어버려. 아니 그냥 현관 바뀌잖아요. 복도고 문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는 장면이고 얼굴만 잠깐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뇌피셜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어저께 7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 관계 없습니까? 관계 있다고 의심해도 무방합니까? 김정욱 박사님.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했다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 압박을 받으면서 저는 명태균 씨가 그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묘에 자기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진우 기자가 소위 명태균 씨랑 인터뷰를 했다고 갑자기 검찰이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주진우 진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9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을. 근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공격을 하는 건 검찰도 다 알아서 알아먹죠. 조용해. 너 조용해라. 앞으로 잘해라. 깜짝 조용해 이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명태균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그리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명태균 씨는 압수수색 들어올 거를 미리 예측했다고 봐요. 이 정부의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거 다 숨기고 줄 수 있는 것들만 준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 내피셜로는 네. 준일 기자가 지지력이 워낙 좋으니까 검찰이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 할까 아는 거예요. 아, 미리 알고. 그 전날 가서 인터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것 일수 있나 없나 워낙 주진우 기자의 지지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우연일치이긴 하지만 저런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서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압수수색 하느냐 뭐 우연일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보를 어쨌든 알고 내려갔고 그리고 저 압수수색이 명태균을 죽이기 위한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명태균에게 면피를 주기 위해서 용산에서 겁을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가면 제가 너무 소설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심플할 것 같아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과거의 그 범죄자들과 다르게 핸드폰도 안 버리고 뭐 이렇게 포렌식도 안 하고 순수하게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냈어. 그렇지. 그래서 검찰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네. 또 비번을 못 푼다거나 막 약간 또 핸드폰이 결정적이잖아요. 그게 막히면 이건 진짜 그 사람의 면피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처럼 하자면 명태균 대표는 휴대폰을 포렌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포렌식을 하더라도 이걸 초기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비번도 다 알려줬대요? 아니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모르지만 확인이 안 되지만. 폰 자체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보통은 숨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진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쵸. 그 해석의 문제가 남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유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칠불사 갔더니 별거 아니어서 그냥 선의의 준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준석 씨가 몰아가는 해석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 안에 명태균 씨 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교류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중인 건데 저는 검찰을 더 이상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어떤 목적성이 있다.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이거 그 사건화된 거는 뭐 벌써 오래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여론과 세간의 시선이 명태균에게 쏠려 있고 명태균 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씨의 어떤 국정 개입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될 테니까 명태균 입을 막으면서 또 하나 거대한 사회적 사건이 막 터져나갈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온 세상에 떠도는 큰 사건들이 막 있잖아요. 뭐 흉악범죄 사건도 있고 연예인 사건도 있고 연예인 사건은 진짜 1, 2년 동안 많이 써먹었죠. 또 뭐 해서 온통 여론이 그를 쏠려가게끔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온라인 공간에 네티즌들이 모여서 상황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이 전선을 흐트리는 그런 작업들을 검찰이 중심이 돼서 또는 보수 언론이 중심이 돼서 필사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검찰은 지금 검찰 마음대로 앞으로 못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진술서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검찰 진술서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변호사와 서로 얘기한 녹취 내용들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정답 검찰이 기획을 해도 그 기획이 음모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금 정황으로 가고 있다. 저희들이 서울의 소리를 참 좋아하는 방송이고요. 백원영 대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잘 지냅니다만 어쨌든 역전의 용사들에서 서울의 소리가 준비하고 있는 방송 예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정도로 네. 저 사안이 굉장히 파장이 크겠구나.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지금 저 한 녹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김갑수 선생님 감이 좀 잡힙니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예. 난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광고 나갈 때 잠깐 이제 댓글 보고 그랬는데 그 저 대학 시절에 그 시위 특히 명동에서 하면요 다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근데 다 한 마음이야. 그래서 여학생 넘어진 거 일으키다가 연애도 하고 뭐 별일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5,000명씩이나 모여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정보는 우리가 너나 없이 똑같아요. 더 아는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무도한 정권을 빨리 조기에 퇴출시키지?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저렇게
정말 어디서 놀라운 이제 정보를 물어다가 터져주면 또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고 몸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지금 이 역사의 현장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5천 명이 같이 있는 거고 이게 또 계속 돌고 전파되면서 그게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른 사이트까지 해서 다 합쳐서 네. 수백만이 지금 같이 그 대오를 이뤄서 파도를 이뤄서 지금 뭔가 진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수백만인지 실제 1,000만 명 정도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오늘 저 영상을 통해서 당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이제 터진다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무 개입이라면 네. 자, 당과 용산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왔던 것이 거짓말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지 아마도 대통령실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저는 저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종편 방송하면요, 대기실에서요. 네. 보수 패널들이요,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기 녹취가 되는 내용이어서 지금 스피커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스피커가 핵심적인 어떤 그 용산의 핵심 공직자였다면 매우 파괴력이 큰 내용일 수 있는데 이미 저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종편방송 가서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보수 패널끼리 보수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맨날 하던 얘기예요. 용산 이 XX 이게 뭐 하는 메시지 누가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널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흘러다니는 내용이었고 보수 패널들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또 용산 근처에서 술 먹다가 만난 용산에 뭐 대통령실 직원이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집행하는 중심적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입하고 풀었던 내용들이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개판이구나 용산. 근데 개판이라는 얘기는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만 개판이라는 얘기는 법과 절차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친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했구나라는 사실들이 저걸로 제가 9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밝혀지는 거여서 야 이거 진짜 매우 친숙한 말들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더욱더 그런 게 그냥 윤석열 씨 부부가 국힘당 뭐 당무라고 할까?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러면 국힘의원들이 졸개처럼 졸졸졸졸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고 저항도 못하고 그거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자, 저 내용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다라고 김정욱 박사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요, 저거보다 센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야, 저 정도는 아니겠지. 본방을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와장창창. 깨져? 이런, 그 와장창창이 뭡니까? 부셔. 두 사람이 싸웠어요. 부부싸움. 와장창창.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제가 2번 직접 얘기 들었어요. 안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와장창창. 부부가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격렬하게 내부에서. 네.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여러 가지 가재 도구가 그 뒤에 따라 들어갔다. 진짜 그런 소문까지. 최근 일 아니에요. 초창기 일인데 지금 저 녹취록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와장창창 하고 나서 그걸 바라보던 청와대 네. 직원들이 네, 용산 직원들이 굉장히 놀랐다. 아. 그래서 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무 개입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 라인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오늘 그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 보고 굉장히 좌절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정말 대인이시고 기억에 남을 대통령이다. 가장 개혁적인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누가요? 한덕수요. 하버드 나온 사람. 왜 나한테 짜증을 내요?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 사람 진짜 책으로 좋다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간신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성을 쌓고 있으니 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하나 지키려고 네. 지금 최악의 국정 운영과 최악의 그 대통령 지지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덕수 씨 본인도 뭐 똑똑해서 재산도 모았겠지만 한덕수 씨 이제 형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 가는 해운회사 오너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상속받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 자리 빼놓고는 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재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걸 갖고 그렇다면서요. 있고 사회적 명예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저럴까? 아, 나 진짜 그냥 조용히 그 얘기는 오윤혜 씨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드릴 건데요. 답답하네. 박경욱님께서는 갑수 형과 동생들 덕분에 사는 게 재밌어져요. 서비스 화이팅. 하는데 박경훈님께서 자, 김갑수 형님과 동생 세 사람 와 호칭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박경욱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유 5만 원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 경훈님.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럼 최근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서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흘러 잘 나오지 않아요, 요즘. 아. 혹시 왜 그런지 이렇게 추론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가 네. 바깥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수록 서로 뭉치고 있나? 힘들수록 뭉치고 있다. 너무 힘드니까 둘이 저는 완벽한 입틀막이 벌어지고 있다. 완벽하게 입틀막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누가 기사 누구 못 보셨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계 선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좀 정리 어떻게 좀 조정을 해 했더니 제가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그럼 얘기를 입틀막 했고. 당한 거예요, 윤 대통령?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화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도 아는 건데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갑수 선생님 혹시 내피셜로 갑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넘기기로 얘기 저는 드릴까요? 정보 없어요. 여기 저 댓글 다시는 분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 예. 네. 동네 아저씨라니까요. 근데 뇌피셜은 할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몰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보인 행태가 나중에 이제 네. 자서전이나 다큐멘터리 나오거든요. 가령 닉슨이 탄핵 위기가 한 발 한 발 올 때 자기 집무실 방에서 뒹굴면서 술 취해갖고 소리 지른 거서부터 그래요? 쌍욕하는 다 나왔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들도 두려움이 많아요. 결국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을 갑니다. 네. 재산 환수도 당할 거예요. 해야죠. 처참하고 본인들은 아니야 하겠지만 네.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낼까? 저는 위기에 닥쳤다고 둘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쌍욕하고 던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예. 두 사람의 성정으로 보건데 왜 죽을 때까지 그냥 악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속하고 그 천한 욕을 그냥 입에 담고 살고 술 마시면 구두 벗어서 재벌 회장들한테 탁 해서 담배 째 넣고 침까지 뱉어서 마셔 이랬다는 거 증언자들이 많잖아요. 말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르침도 맺잖아요. 아니,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어떤 뻔히 알고 분은 있는데 양말도 짜넣어요. 말도 안 거기에. 되지. 그 진짜. 그 짓으로 인생을 전체를 살아온 사람이거든. 와. 그 부인도 만만치 않고 둘이서 지금 우리가 언어로 만들 수는 최악의 욕을 퍼부면서 집어 던지고 차고 또 한 잔 마시고 취하고 뭐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밤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승리를 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니 지금 매일 그러고 있을 거라고 난 아직도? 추정해요. 이제 세 분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제 우리 오윤혜 대표는 똘똘 뭉쳤다. 아닌 김정욱 것 같네. 박사는 입틀막이다. 네. 또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매일 뽑고 찢고 싸운다. 그럼 네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첩자를 다 심어 놓았어요. 어디에? 대통령실 주요 부서에 네. 첩자가 다 들어 있어요. 아. 땡땡땡치의 첩자가 있으니까 그거 뭐 어제- 지금 용산에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요. 예?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들어가면 다 잘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땡땡땡의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완전 장악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니, 오죽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에 다 모아놓고 입틀막 했잖아요. 조용히 해. 말하지 예. 마. 너 왜 말을 해? 니네들은 일만 해. 자, 그런 그러니까 첩자 심어서 입틀막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내부 모습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별짓이 다 벌어지고 조금 전에 있다니까. 하셨던 그 말씀도 제가 들었던 바가 있어서 그 정도 진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내부에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 양상이 예전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V1, V2가 확실히 자리가 결정되어서 V1이 V1의 실질적 힘을 행사를 완전히 해버리고 대단하다. 바깥에서도 하고 당에서도 하고 지금도 끄떡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JTBC가 터뜨리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뭐요? 진술한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요. 또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있는 이 형국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하시죠. 그 오늘 기사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떴습니다. 뭐예요? 검찰 조서예요. BP
패밀리, BP 블랙펄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블랙펄 인베스트의 블랙펄 패밀리 해가지고 5인방이 나와요. 그 5인방의 핵심이 권오수와 김건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박이네. 누구죠? 김모 씨가 진술한 건가요? 그럴 텐데 김모 씨 진술 내용에 의하면 그 내용이 검찰발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몰래 도적질을 해서 들어가서 빼오지 않은 이상은 검찰 내에서 흘린 거니까 네. 흘렸는데 거기 핵심 주포가 따지면 주포가 지금 김건희 권오수라고 좀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뉴스에 그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역대에서 너무 재밌는데 서울의 소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서울의 소리 진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지난주 보셨죠? 최경영 누구죠? 최경영 스픽스의 정치 본색을 진행하는 최경영 기자가 오늘도 메인으로 앉고요.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함께 앉아서 방송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떠나십시오. 야 섭섭하다. 그래 좀 계셔주시지. 아 이거 김건희가 앞번인데 이거.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데자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역사의 격언이에요. 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예. 지금 어쩌면 우리는 희극? 너무나 희극의 과정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